현재 중국에서는 때 아닌 백신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랴오닝성의 한 제약회사에서는 갑자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물론 얼마 전 세계 최대 바이오 공장이라 불리는 인도의 백신 공장에서 역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기에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번 폭발 사고를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무마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백신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가 세계인들의 이목을 더 끌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이곳이 바로 랴오닝성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랴오닝성의 한 마을에서는 수돗물에 라이터를 갖다 대기만 했을 뿐인데 불이 붙어버리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은 불도 붙일 수 있다며 자신의 SNS에 자랑글을 올린 랴오닝성 판진시 다와구의 한 마을 주민에 의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맑아 보이던 물에 라이터를 갖다 대자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인 것처럼 활활 타오른 것인데요.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미 수년 전부터 100여 가구 이상의 집에 공급되는 물에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어 왔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산당이 이 사실을 보고하였지만 공산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랴오닝성의 제약회사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역시 불 붙는 수돗물 사건과 같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무래도 수돗물에 가연성 기체가 함유된 것 같다고 하는데 중국의 백신 공장에서 이를 제대로 정지하지 않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 직접 주입되는 백신이 생산되는 곳인데 이 정도 안전관리도 못하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자국민들조차 중국산 백신을 믿을 수 없다며 돈이 있는 인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구하려는 추세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돈을 주고서라도 정상적인 백신을 구하려는 중국의 부자들이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야생의 대륙입니다. 얼마 전 중국 사법당국에서는 코로나19 가짜 백신을 유통한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 밝혔습니다. 이 일당은 가짜 백신을 판매함으로써 총 31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편취했는데요. 작년 8월부터 생리식염수로 만든 가짜 백신을 만들어 대륙 내는 물론이고 해외로 수출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이 가짜 백신은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가 많은 나머지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생리식염수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돗물을 떠다가 주사기에 담았는데 이 수돗물 주사를 맞은 한 중국인 부자는 역시 효능이 좋다. 주사를 맞았더니 몸이 아파오는 게 확실히 백신이 약효를 발휘하는 것 같다. 전 세계가 대륙의 과학기술력을 숭배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수자원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흔히 더러운 물 하면 떠오르는 인도의 겐지스 강과 용호 상박의 수준으로 대등하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요즘 한국의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은 7빛깔 무지개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조롱글을 올릴 정도입니다. 우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황하는 1년 365일 탁한 수질로 항상 흑빛을 띠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지개강에서 옐로우를 담당하고 있죠. 총 길이 5,400여 킬로미터나 되는 강줄기가 그 어느 곳 차별대화하는 일 없이 모두 누런 것을 지켜보면 중국의 공산주의는 이미 대자연이 간택한 대륙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녹조강입니다. 무지개강에서 그린을 담당하고 있는 이 강들은 진하게 우러나온 선명한 녹색으로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단기간에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감동 스토리를 전해줍니다. 중국 산업 발전의 심장이 되었던 각지의 공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녹색강의 유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죠. 중국의 공장이 애쓰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부들이 뛰어들어 직접 강 표면을 어루만질 정도로 수질 관리에 애쓰고 있는 강도 있는데요. 코앞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하천에서조차 중국은 아름답지만 시크한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 검은색 하천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하천이 있다면 응당 하얀색 하천도 있어야겠죠. 음양의 원리를 중시하는 중국이 흙과 백의 조화를 무시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구름이 낀 하늘을 담고 있는 듯한 이 사진은 백색 하천을 만들고자 했던 중국의 의지가 구현되어 있죠. 중국은 구름 낀 하늘뿐만 아니라 청명한 하늘도 강에 담았습니다.
하늘이 파란 건지 강이 파란 건지 도무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새파란 이 하천을 만들기 위해 중국의 공장에서는 수많은 화학 폐기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기꺼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이 한국의 한복이나 김치, 윤동주 시인, 피겨 여왕 김연아를 중국인으로 복속시키려 하는 것처럼 만물 중국 유래설을 상징하는 중국의 하천도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잡동사니가 다 담겨있는 듯한 이 하천은 손 내밀면 닿을 정도로 지척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대체 어떤 교육을 받으면 저렇게 무논리로 한국의 문화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걸까? 라는 한국인들의 의문을 명쾌하게 해결해주죠. 아침에 출근할 때에도 점심을 먹으러 외출을 했을 때에도 눈앞에 세상의 모든 쓰레기가 펼쳐져 있으니 그들은 당연히 중국이 세계를 품고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빠지면 섭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몸속 곳곳에 있는 혈관도 선홍색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붉은색을 선호합니다.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 역시 붉은색이기에 대륙의 컬렉션에서는 붉은 강이 결코 빠질 수 없는데요. 맹독성 황산 폐기물을 방류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륙의 혈관, 중국 곳곳에 존재하는 강줄기를 붉은색으로 물들이려는 그들의 의지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다소 우스갯소리로 내용을 전개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중국의 환경오염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단연 중국인들의 책임감 부재일 텐데요. 자기들 땅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크게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주변국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이죠. 중국에서 시작된 강줄기는 전부 황해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질수록 한국의 자연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심지어 이들의 결여된 환경의식은 세계 곳곳에 수출되어 그들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데요. 국가 간의 여행이 자유롭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각국에서는 오직 중국인들을 향한 경고 표지판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스웨덴의 길거리에서는 중국인이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듯한 픽토그램과 대변 금지라는 한자가 적힌 경고 표지판이 쉽게 목격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랜 기간 핍박을 받아왔던 홍콩에서도 심심하면 중국인들의 길거리 용변 금지라는 피켓 시위가 열릴 정도로 중국인들의 민폐는 심각했죠. 중국의 신화통신에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63%의 중국인들은 상황에 따라 길거리의 용변을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답변했습니다. 24%의 중국인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괜찮다 답변했습니다. 무려 87%의 중국인들이 길거리 용변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인 것이죠. 오직 11%의 중국인들만이 길거리 용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차츰 세계인들의 교류가 재활성화될 때 세계 각지에 쏟아져 들어올 중국인들에 대한 대비책을 구상하느라 전 세계는 때 아닌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